네, 11월 플레이 부케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 저는 유쌤이고요. 네, 저는 영쌤입니다. 네, 저는 짱쌤입니다.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1월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11월은 역시 두 권의 책으로 한 권은 돈은 어떻게 쓸까요? 또 하나는 살까 말까? 이런 책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소비에 관련된 책인데요. 연말 되면 사실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사야 할 것들도 참 많아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책과 또 활동지, 교고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 돈은 어떻게 쓸까요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머니박스에 4권의 책을 모두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돈은 어떻게 쓸까요?인데요. 저학년들이 조금 동화로 쉽게 보기 좋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특히 돈을 그냥 사용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 아이들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좋은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이 뒷면의 그 활동지를 통해서도 나한테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해서 사는 물건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그러니까 분류해보는 이런 활동이 그 책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속으로 외치시는 살까 말까. 네, 우리들의 고민을 담은 책 살까 말까 똑똑한 소비를 위한 어린이 경제라는 제목의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보물섬 가게를 찾는 5명의 주인공 친구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친구들이 네, 그 보물섬 가게에서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다양한 생활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주면서 관련된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개념들, 예를 들면 뭐 기회비용이나 뭐 상대적 박탈감, 매몰비용 이런 개념들도 우리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우리가 이제 살까 말까 책 제목처럼 평소에 문구점에 갈 때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물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책 읽기에 이제 접근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고, 책을 읽은 후에는 이제 책에서 다룬 개념들과 함께, 주인공의 입장에서 왜 그 물건을 사고 싶었는지, 혹은, 산 이후에 그 물건을 산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등을 주인공의 입장에 공감해서, 생각을 해보는 질문들로도 구성을 하였고요. 또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여서 내가 최근에 산 물건들에 대해서도 좀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 교고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의 교고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제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책이 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 보라색 활동지를 먼저 한다고 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모든 물건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쭉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개만 딱 골라요. 한 개만 딱 고르고요. 자, 고르고 나서 일단은 내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혹은 내가 그냥 원하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꼭 갖고 싶은 물건인지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귀여워서 꼭 갖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싶은 물건인지를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색깔이 정해져 있지만 않지만 뭐 필요하면 빨간색, 사고 싶으면 초록색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중에 딱 한 개만 내가 진짜로 가장 원하는 거 딱 한 개를 고르고 나서요. 그렇게 고른 내용을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뭐든 상관없고요. 태블릿 PC 뭐든 상관없고 같이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아이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미취학이라면은 항상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고, 좀 아이들이 이제 쓰고 그리고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런 게 좀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그 뱅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 이 템플릿을 계속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가장 윗부분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출력하셔서 사진을 붙여주셔도 좋아요. 출력해서 사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상품명 써주시고요. 그리고 평균 별점은 몇 점인지 그리고 몇 개의 상품평이 있는지를 여기다 써주십니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써주시고 그다음에 배송. 지금 주문하면 배송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만약에 배송료가 있다면 배송료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상품 설명 중에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쪽에다가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거나 쓰거나 해서 이 물건을 소개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상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인지 설득한다. 이런 마음으로 중요한 내용만 내가 추려서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구입한 사람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별점을 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걸 좋다고 평가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 레고 어벤져스를 골랐는데, 일단은 레고는 정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품인지, 그리고 상품이 얼마나 직접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다고 이야기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봤고요. 그리고 안 좋은 상품병을 찾아봤더니 포장이 망가졌다거나 상자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내용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 때문이구나 하고 써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점, 나쁜 점,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 뭐 이런 것들, 별점, 그 다음에 몇 명이나 상품평을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내가 보고 나서 이 상품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 상품을 내가 꼭 왜 사야 되는지 설득하는 글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다양한 정보를 내가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요. 다음부터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 사주세요 쪼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살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런 거를 아이가 원한다 할 때는 이런 활동을 꼭 같이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장 살 건지 혹은 며칠 동안 더 고민해 볼 건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정말 비싼 뭐 아이패드가 우리 그 수업 중에는 아이패드가 갖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 핸드폰이 갖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뭐 3달 뭐 이렇게 이상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은 뭐 3일, 일주일, 뭐 하루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막 보다 보면 당장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게 내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생각해 볼 건지까지 적으면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상세 페이지를 내가 상세하게 적고 나서는요. 요거를 요렇게 저희는 뜯어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오려주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위로 오려주시고 그리고 풀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게 내가 작성한 상세 페이지를
풀칠 표시된 곳들을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풀칠 표시가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한쪽 면만 가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나 테이프로 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활동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활동지도 핸드폰 모양으로 테두리 오려주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칼집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칼집선에 따라서 칼로 오려주시면 되는데요. 뭐 칼로 오리는 건 아이들이 하기에 조금 위험하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주시고 나면은 네, 이렇게 화면을 내가 완성한 상세 페이지 화면을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요. 아이들이 이 자신이 작성한 상세 페이지 활동을 넘기면서 부모님한테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 이상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 활동을 혹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엄마 아빠랑 먼저 하고 다음부터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을 사기 원할 때는 이렇게 혼자서 이 활동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해야겠네요. 네. 마지막 이 활동을 끝으로 2022년도 플레이북킷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2023년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